겪어봐서 아는데 5회 출연자 숀. 알버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주제가 네. TF입니다. 네. 저는 맨 처음에 칠판에 TF 대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태스크포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이게 이제 MBTI 중에 TF라 그래서 우리 시니어만 해도 TF라 그러면 태스크포스가 익숙한데 MZ 세대들은 MBTI에서 T와 F. TF가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뭔데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T는 이제 thinking이라고 사고를 뭐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이렇게 사고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F는 필링의 약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이렇게 논리적인 것에서 찾는 것보다도 우선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F를 이렇게 내린다고 합니다. 션은 알버트는 어떠신데요? 저는 뭐 이렇게 해보면 네. MBTI가 이렇게 F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F 아닌 것 같다고 T 같다고 그러고. 네. 왜 그러지? 아무래도 이제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따지는 편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하고. 그러겠네요. 알버트는 어때요? 저는 검사를 했을 때 T로 나왔고, 극T 아니면 그냥 뭐 검사할 때는 극T 이런 거 없나 봐요. 아니 모르겠는데 T로 나왔고, 사람들은 뭐 극T라고 얘기하고, 우리 집에서도 극T라고 얘기하니까 극T인가 보다 하는데, 제 스스로는 뭐 인정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에서 약간 F적으로. 그러니까 F적인 성향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려고 하고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T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유튜브 촬영 다방 383에서 MBTI는 쓰레기다. MBTI에 얽매이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 모르겠네. 제가 쓰레기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 MBTI가 검사를 하면 한 50% 정도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은 제가 기억하기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MBTI를 맞춰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도 같은데,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 지금도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그때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고, 단지 이제 그런 성향들을 보이는데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자기 자신 내 그냥 충실하게 살아라. 괜히 어떤 것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 고정적으로 그렇게 정해둘 필요는 없다.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강박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뭐 나는 F니까, 나는 F 성향이니까 나는 일반적으로 공감하는 게 좋고, 누가 나 공감해 준 게 너무 좋고 나도 공감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스스로 거기 어떤 경우는 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그렇죠.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돼. 근데 상황이 나의 F인 성격 또는 나의 T인 성격 때문에 상황이 좀 뭔가 좀 춥다, 좀 이렇게 냉정해지거나 좀 얼음장 같아진다. 그럴 때는 이제 스스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T가 좋은 거고 F가 나쁜 거다. 아니면 반대로 T는 안 좋고 F는 좋은 거다. 이런 건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편한 게 좋고 너무 이렇게 까다롭거나 하는 거에 조금 거리감을 두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T 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고, F는 뭔가 동정이 가고 여리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오늘 않는가. 사연 중에 하나도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빵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촬영하시면서 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게 아마 뭐 우울해서 빵을 샀다 뭐 그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우울해요. 막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막 주식이 폭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는 포모다. 나는 그 그 주식이 와중에도 없다. 포모하고 나만 내 주식만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서 아. 막 우울해요. 그래갖고 아, 아유 우울해서 그냥 빵 하나 사왔어. 빵이나 아. 먹고 그러려고. 그랬더니 F인 사람하고 T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아. T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아유 알버트 응. 빵 샀어. 주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빵이라도 먹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럼 T인 알버트는 어떻게 답변하는 거야? 저는 아우 좀 마음고생이 크겠다. 그거 아니잖아. 아니 빵 먹는다고 주식이 올라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그거는 옛날에 저 아주 극티일 때 알버트였고 야, 그 지금은- 돈 가지고 차라리 주식을 사라. 빵 사 먹을 돈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고요. 어. 그냥 안쓰럽고 이렇게 아우 어. 진짜 마음고생이 크겠다. 왜냐면 어. 공감을 하니까 저도 그럴 때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T인 성격이다 그러면 그 빵 맛있게 생겼다 나 좀 줘. 아마 그랬을 것 그게 같다는 뭐 얘기죠. T 치고 좀 귀여운 T 아닌가? 그래서 그게 극T 같으면 지금 극T 그 같으면-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고 만약에 내가 진짜 우울하고 아. 진짜 도저히 이거 벗어나기 힘들고 진짜 아예 빵이나 먹고 그냥 좀 달래야지라고 그냥 빵 샀는데 느닷없이 이 빵 맛있겠다면서 자기가 먹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쇼니 면빵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어. 그러면은 좀 열받겠죠. 가끔 가다 보면 과자 먹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알부터 과자 먹는데 그건 어. 괜찮아요? 왜냐면 과자가 그것뿐이 없다 그러면 승질냈을 텐데 과자가 옆에 하고 이제 알부터가 산 거 많이 아니잖아. 있거든. 알부터가 산 게 아니라 우리 팀 거니까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모르겠네. 또 그것까지 또 아니 집요하시네. 제가 이제 조금 마상을 말해서 혹시나 또 알부터가 이거 가지고 화낼까 싶어서 오늘 웃기네. 사연 이야기 한번 해보죠. 네. 네. 첫 번째 사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F에 가깝다고 일단 하고 첫 번째 사연 공감 여신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년째 연애를 하고 있는 극 NFP 여자입니다. 개가의 첫 사연을 보내게 되어 너무 신나네요. 네, F 같네요. 저는 아직 취준생이라 본가가 있는 전주에서 지내고 있고 남자친구는 현재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 그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을 볼까 말까 하는데 그때마다도 항상 싸워요. 게다가 주로 제가 지고 끝납니다. 저는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우리가 전주 서울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빨리 취직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서울 와. 이런 말만 할 뿐 제 말에 공감해 주지 않아요. 참고로 남자는 ISTJ 극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서운한데 남친은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또 생각해봐. 혹은 나는 별로 빈말로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또 공감이 되어서 그냥 수긍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공감하지 말고 맞서서 이야기해 볼 걸 하고 후회하는 게 다반수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말하면 오빠는 왜 넌 그때는 괜찮다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이 없다. 저도 모르게 자꾸 그 상황에서 오빠에게 공감해 버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정신줄 붙들어 매고 저의 서운함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말을 정확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죠. 충분히. 네, 어떤 왜냐하면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일단 지금 우리 누가 이해가 되냐고요? 공감이인이가 되죠.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공감이인이.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은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공감여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취준생이잖아. 자기도 빨리 취직하고 싶지. 네. 뭐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부를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는 거죠. 항상? 왜 항상 위로를 받고 싶어요? 아니 나는 힘들잖아. 왜냐하면 취준생이고. 힘들 새가 어딨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인간이 왜 이래? 취직 준비를 해야지. 아니 인간이 공부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취직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서둘러서 그러니까 취직을 공부하지 해야지. 공부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예, 예. 나는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중에서도 남자친구가 그립고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보고 싶고 그릴 새가 어딨어. 취직 준비하는데. 그게 우선이지. 아니, 알파트 로봇이네. 아니 인간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인간이. 우리는 인간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하루 8시간 공부해도 또 왠지 우울하면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뭐 전화라도 해서 공부는 잘 되냐 이렇게 위로해주면 오빠 고마워, 오빠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 그쵸. 예. 예. 좋죠, 그거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 빨리 공부해서 빨리 서울 와. 그럼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응? 여기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친구가 더 자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아니 여기 이렇게 써 있다니까 뭘 그거 아니지. 아니 본인이 여기 써 있잖아요. 되게 자주 보면 좋게 하겠지만 예. 그래도 남자친구가 서울에 직장을 다니니까 뭐 매일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울 전주를. 아 그렇죠. 네? 뭐니까. 예. 예. 근데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때 위로를 해달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먼저 공감을 해야지. 공감을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다는 이야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없어, 이제 여기. 이렇게 아니, 이야기하면 남자친구가 그래 빨리 네가 서울 와야지. 뭐 구슬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뭐 이런다는 거잖아. 그치. 예. 아니, 그게 정답일 수는 있어도 네. 남자 여자 친구 간에 그게 해답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얘기는. 우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주하고 서울. 그래서 사실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그냥 보통이지 못해. 그냥 좀 뭐 그럴 수 있지. 범상하지 뭐. 않고 조금 비범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누가 그 뭐가 뭐 탓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게다가 또 뭐냐면 한 사람은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뭐 매주 내려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 그건 아니죠. 떨어져 있지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각각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나중에 취업이 되면 같이 같은 지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거나 그럴 계획이 이었을 좀 거예요. 자주 볼 수 있겠지. 이제 그 계획으로 자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이 멀리 있는 상황이고 또 서로 형편도 다른 상황에 있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해서 뭐냐면 당연히 이 취업 준비하는 게 힘들죠. 상황을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상황이 중요해. 핵심은 자주 못 본다 이게 상황이 아니라 봤을 때 위로를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지. 아니 그런 말이 없고 아니, 그런 말이 아니, 여기서 그 보면 맥락을 읽어야지. 수학 문제가 아니고. 아니 속뜻을 읽을 수 있는데 자 근데 더 자주 보고 싶은 거 이 사연자는 자기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좀 더 자주 보고 자주 보면 이 남자가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지. 한 달에 안 한 번 해줄 수- 보더라도 좀 위로를 받고 싶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 공감해버리는 사연자 고칠 수 있나.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사실은. 공감을 근데- 잘 한다는 건 장점이지. 근데 본인이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게 자기한테 좀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거 나도 인정하지. 네. 근데 좋은 건데 음. 내 생각에는 좋은 장점인데 이게 본인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이게 공감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모든 거에 다 공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지. 싸움하면 항상 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뭐 이게 말에 어떤 논리가 적으면 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또 공감이 돼서 또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 사실은 남자친구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음. 아, 왜 오빠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내 상황 난 지금 사실 오빠한테 위로받고 싶은 건데 네, 그 말을 못 한다 이야기지. 그러니까 고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아, 메리트지. 공감 이 사연자분의 메리트인데 이제는 내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 내 서운한 마음을 표현을 잘 못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이게 아이라서 그런지 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드바이스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분이 저 MFP라 그랬잖아요. 그럼 E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이면 이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 아이도 아니고. 이분은 좀 저 다시 한번 MBTI를 검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F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게 F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오빠 좀 위로 좀 해주지. 응? 우리 한 번 만났는데 나도 빨리 합격해서 가고 싶지. 그러니까 너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해줘.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또는 말을 하는데 그냥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주장에 그런가? 묻혀서 더 이상 이제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팁이 있다면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맞는 것 같아. 외향적인 그거를 진짜 표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 꼭 이겨야 되지? 어, 싸우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을까요? 남친이랑 싸우는데 남친의 말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명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거를 알아. 이해를 해. 나는 힘드니까 그냥 공감만 해줘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지. 공감을 해줬는데 그래, 너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너 계속 위로한다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너가 원하는 대로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러면 나도 만나고 싶어. 근데 그 방법은 내가 글로 가거나 네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우선은 나는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는 그 취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가 취업을 준비를 잘해서 혹시 나랑 같은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냥 나만 위로해줘라고만 얘기해서 이분이 이게 이제 자기가 남자친구한테 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이제 제 와이프도 저한테 가끔 가다가 아유 나한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러거든. 나는 내가 이긴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기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마음을 표현하는 건 필요하죠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T인 어떤 상대방하고 대화해서 깊은 상황으로 어떤 결론이 맺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 F인 경우에. 왜냐하면 이랬잖아요. 저 사람의 나랑 완전히 다른 저 사람의 생각조차도 나는 공감해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런 거니까. 근데 공감을 하는데 내가 지는 느낌이야. 이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 그래서 진짜 공감한다 그러면 이거잖아. 저 사람 본인도 자기가 공감을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너 힘들겠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진실되게 너 힘들지?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바쁘네. 그래서 좀만 참어.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문자를 주거나 그래. 내가 언제라도 내가 지금 가보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이라도 너한테 도움되도록 할게라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게 공감이란 말이에요.
이 여성분은 저 사람의 얘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공감한다고 하는데 근데 마음이 불편해. 그럼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싸우면서 이기고 싶다고 하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 F는 좋은데 그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찾아서 본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면 뭐 이게 굳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고 내 마음을 단단히 하면서 공감을 하는. 몇 번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생각들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게 좋은가. 그렇죠. 거기 이제 근데 그거를 연연하고 내가 지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 원망만 하게 되는. 네, 네. 내가 너무 물러서 이렇게 됐나? 그렇죠. 이거는 뭐 F하고 T의 어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나도 동감. F하고 T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사연, 생존자 T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복학해서 대학 생활 중인 23학번 복학생입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너 T야입니다. 물론 전 T가 맞습니다. INTJ거든요. 하지만 전 넌 T야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되게 T다 하라고 하면 냉정하다. 이게 이제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그냥 사람들이 탁 받기에는 냉정한이다, 뭐 냉혈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다. 그렇죠. 최근 친한 후배가 저에게 저 이번 시험 망해서 장학금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에 알바라도 하면서 돈 모아두려고요. 하고 말하길래 저는 위로해주고 싶어서 방학에 할 거 없이 놀기만 하는 것보단 경험도 하고 돈도 벌어놓는 게 좋지. 그러니까 위로해주고 싶어서. 위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노는 것보다는 그래 경험도 하고 그래 돈 많이 벌어 괜찮아. 그게 무슨 위로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시험 망쳐서 장학금 못 받아서 어떻게 안타깝겠다. 뭐 이래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F 맞네요. 아니 이게 시험 망해서 장학금 못 받았다 했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학 때 시간 나면 미리 공부해서 다음에 성적 장학금도 할 수 있게 해두는 거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기대하는 건 아닌데 술자리에서 야 그러면 뭐 대안이 있니? 뭐 알바 하려고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 아니 알바를 한다고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저보고 후배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선배 T죠. 아유 됐어요. 이러고 쌩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생각대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후배가 T냐 F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알버트가 후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해봤어요. 역할 바꾸어서. 저 이번 시험에서 망했어. 하고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저 알바를 해서라도 돈 벌어야 되겠어요. 아이고야 속상하겠다. 커피 한잔 할까? 커피 한잔 할까? 그러니까 이게 T는 제가 T잖아요. 나는 지금 시험을 못 본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후에 일들이 다 어그러진 거란 말이에요. 장학금도 못 받게 됐고 내가 구태여 더 공부를 해야 될 답변이 내가 이제 그러는 거야. 야 과목별로 이야기해봐. 뭐에서 빵꾸가 난 거야? 이렇게 탁 했어. 야 장학금이 얼마야? 손해를 도대체 얼마를 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더 속상하지 않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나?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근데 바로 이렇게 물어보진 않죠. 보통 야 너 시험도 못 봤구나 좀 잘 보지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에 잘 보지 다 잘 보고 싶지 뭐. 잘 보니까 안 되지. 일부러 잘못 봤을까? 근데 술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해결책도 같이 고민한다는 이야기지. 그때는 이제 T적인 생각을 해야지. 저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위로를 건넨 건데 후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도 겹쳐지면서 점점 내가 말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찜찜해서 집에서 찾아보니 F 성향의 사람들한텐
제가 했던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T한테 위로는 뭐냐면 그 각각의 일어난 일들에 대한 대해서 같이 얘기해주고 하는 게 어쩌면 그게 위로. 분석을 같이 하는 게. 꼭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나 보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같이. 그런가? 그리고 어떤 게 어려웠는데, 근데 내가 이제 답답했던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풀려가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일에 문제 있을 때 그냥 아유 너 힘들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야, 구체적으로 이 사람 만나갖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근데 F라고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네. 첫 번째 반응이 네. 먼저 마음의 상처를 위로를 먼저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이런 걸 하자 이런 거지.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늘 제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진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의 그 내용이 아니라 뭐 잘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얘가 안쓰럽고 나는 얘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심이란 얘기지.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난 공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TPO에 맞춰서 말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위로받고 싶어하는 F한테 이렇게 탁 이야기하면 도리어 그 감정만 더 북받치게 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어쨌든. 네. 하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늘 제 진심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호응만 하는 게 더 성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근데 고생했어라고 이렇게. 알부트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위로를 해줘 나한테 그러면 학습으로 이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공감이 되고 다음에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게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사연이 있으면 이렇게 F들은 막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구나.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머리로 내가 먼저 위로부터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해서 위로의 말이 먼저 나올 것 같냐고. 요새는 그렇게 해요. 이거죠. 저는 여기서도 보면 이게 최근 친한 후배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친하잖아요. 서로. 친하다는 거는 서로 좀 알 건 다 아는 상황이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 사람은 이해할 만한 사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삐질 만한 사람. 삐질 만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구분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학습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거 삐져. 아까 우리 첫 번째 사연자처럼 암만 친한 후배도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첫 번째 사연자처럼 둘이 애인 사이고 친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T인 걸 알아. T인 걸 내가 모르면 진짜 돌아버릴 거예요. 얘기하다가 돌아버리겠죠.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절교까지 할 수도 있겠죠. 이 MBTI가 있기 전에 뭐 혈액형 또는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저 사람은 까칠한 사람, 저 사람은 좀 온화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대충 정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뭐 T니까 이렇게 하고. 근데 보통 이제 T인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성향의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 내가 꼭 어떤 MBTI의 한 부분이어서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겠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 관계가 어차피 좋은 관계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좋은 관계였다면. MBTI가 아니라 저 사람의 성향이잖아요. 대충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의 이런 성향까지 고려해가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면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이니까 저렇게 대하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내가 상처를 안 받게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얘기한 게 그 같은 맥락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야. 근데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상처받거나 힘들어해. 그럼 이제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상처 안 받거나 아니면 위로받을 수 있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다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A라는 방식으로 대하고 저 사람은 B라는 방식으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동안 겪어본 저 사람에 따라서 내가 구태여 할 말 안 할 말을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편하고 힘든 자리는 내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건 이제 최대한 안 만나려고 해야지. 아, 그렇죠. 예, 예. 다음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T이긴 하지만 더 이상 남들에게 서운하다는 식의 또 T야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T로서 이 F를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 조언은 이 T라는 걸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나의 모습을 막 이렇게 내가 막 그 카멜레온처럼 바꾸자는 건 아니라 이 내 모습은 이렇게 온전히 있어요. 근데 그 내 진심도 이렇게 온전히 있는데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질 못해요. 내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그거는 아까 알버트한테 물어봤잖아요. 고쳐가고 있다며. 그러니까 알버트처럼 고치면 좋겠다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공감과 소통을 좀 하면 좋겠다 이거지. 고치는 문제는 아니고 공감과 소통을 하자 이런 이야기지. 그렇죠. 그게 공감 소통을 안 하는 건 아니 소통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치, 공감을 표현하는 하는데 방법이- 표현을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 번째 뒀을 때 이거를 내 마음속에 두고 꺼내놓지 않느냐, 꺼내놓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먼저 너 힘들겠구나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를 힘들겠구나, 그래 고생했어, 잘 가. 이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람한테 이제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이게 성이 가라앉았을 때 그렇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짜고짜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상대방은 우선 이렇게 막 울컥해 있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잠재워지기를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그러길 바라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옳고 그러고 상관없이 그냥 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맞아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인 거지 안 해라는 문제는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죠. 누가 이제 친한 후배가 막 울고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우는 거에 공감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자. 아직도 수긍이 안 되네. 아니 수긍은 돼요. 수긍은 되는데 뭐 쉽지 않은 건데요.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이거 하나 같이 해보죠. T의 대화 방식에 F가 상처를 받는다면 누가 맞추는 게 맞는 거냐? 상처를 받는다는 거기다가 계속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최소한 내가 올바른 얘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이 올바르게 받아들이길 원하는 건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고 지금 받아들일 상황이 아닌데 얘기한다는 거 그 자체 잘못된 거죠. 100% 동감합니다. 네, 그거는 뭐 이거는 당연히 만약에 거꾸로라도 F의 대화 방식에 T가 상처받는다면 그럴 수도 뭐 있잖아요. F의 대화 방식에 T가 상처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요? 단지 그거를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열받겠죠. 왜? 너는 이랬잖아. 넌 극T야. 형 T잖아. 형 T잖아. 형 거기에 T구나. T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T가 내가 T인데 T도 그런 거에 상처 받아요? 안 받을까요? 로봇인가 그럼? T는 상처를 안 받는데 로봇 T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단지 이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표현을 좀 절제를 하는 거죠. 절제하고 필요한 것만 구태여 얘기할 필요 없는 것들을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T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F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션도 얘기했고 그럼 F의 입장에서는 네. 먼저 공감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먼저부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정답과 해답은 틀리다. 해답은 뭐고 정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후배한테의 해답은 공감이지 그 논리를 따져놓은 정답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시험을 잘못 봐서 장학금을 못 받아서 알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 게 정답이긴 맞죠, 그죠? 어쨌든 등록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의 해답은 시험을 잘못 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후배를 먼저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는 게 해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들어보니까 알버트는 거의 T와 F를 자유자재로 쓰는 쌍절봉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요 시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다시 또 극뒤로 온 것 같은 느낌이 아주 그냥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 3번 문제가 결국 요 T나 F에 있어서 삶을 이렇게 슬기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T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F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얘기할 그 내용 이전에 난 이 얘기를 얘한테 꼭 해주고 싶어 그거거든요. 그걸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나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선 지금 마음이 막 이렇게 불쾌했던 부분을 이제 다운시켜주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아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F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도 T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러면 T를 이건 첫 번째 사례잖아요. 그럼 F 그 연약해 보이는 그분이 좀 이렇게 강철같이 보이고 냉혈한처럼 보이는 T 남자친구한테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 해야지. 근데 얘기를 안 하니까 안 하거나 또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묻혀버리고 계속 묻혀만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건 T와 F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분이 아직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얻는 방법 T의 마음을 얻는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 사례는 좀 다르네요. T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감정 조절. 그렇죠. F의 문제는 아니다. F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T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한 게 너무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거. 결국 이제 자기 수양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F는 뭐 저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대신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근데 F는 좋고 T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요. F는 근데 좋은 이제 거 아니라 쟤는 이제 공감해주는 TPO에 맞춰서 어떤 땐 F, 어떤 땐 T, 그렇지. 뭐 이렇게. 무슨 공감한다는 자체, 공감을 우선 감정적으로 감정선에서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T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이성적이고 어떤 실질적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때는 뭐 T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할 때가 있죠. 아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단지 이제 우선순위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지. 네. 근데 각각이 사실 T나 F나 그 두 가지가 병행해서 하여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왜냐하면 내가 하는 대화는 나의 어떤 속풀이를 확 터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답답한 마음이나 상대방의 지금 어떤 사정들을 내가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이제 그게 목적이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도움을 요청할 때 T와 F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글쎄요. 부탁드립니다. 과자만 안 뺏어 먹으면 제가 적절히 섞어서 해드리죠.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근데 어떻게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저희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극명하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긁어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가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